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마이크가 돌아가 있네. 삐뚤어진 내 마음 같네. 왜 그래? 왜 부정적이야? 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으로 바꿀까 싶어요. 요즘 인공지능밖에 안 하고 있잖아. 아니 데이터 쪽을 해보려고 아무리 주제를 뒤져봐도 최신 트렌드는 별로 없더라고. 거참. 음.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우누나이칠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네 분 계속 저한테 알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알람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그리고 영상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예. 새로운 콘텐츠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그거 할 때마다 자꾸 마피아 게임 같아. 그러니까 그날 얘기해 네. 놓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은 댓글 소개 좀 간단히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른 댓글들도 많이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번에는 지난 방송이었던 주피터 라이트를 소개했던 것들 중에서 질문 주셨던 것들 대답을 쪼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창재 님께서 "GPU 부분은 혹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고 제가 찾아본 바 아직 주피터 라이트에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 이제 브라우저에서 GPU를 사용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오픈GL, 그다음에 웹GL, 그다음에 웹GPU입니다. 웹GPU는 API예요. 그거는 이제 최근 크롬에서 지금 정식 버전으로 등록이 됐고 다른 브라우저는 지원 중이고요. 웹GL도 제가 알기로 브라우저 호환 타는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GL이 좀 글로벌 지원인데 오픈 소스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여서 사용하기 좀 힘들 수 있다. 같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코딩을 직접 한다라고 한다면 GPU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저희는 분석가로서 혹은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딥러닝 개발자로서 접근하실 테니까 아직은 툴링이 좀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네. 주피터 라이트도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이슈는 발행되어 있는 상태인 건 같습니다. 물론 언제 지원하게 될지까지는 전혀 짐작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눈나님께서 "담단했던 진입 장벽이 무너져 버렸네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많이 쉽게 해 주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김병준 님께서 좋은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콜앱이 얼마 전에 드디어 3.10 버전으로 파이썬 버전이 업그레이드 어. 됐더라고요."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주피터 라이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드는. 네. 콜앱이 접속이 안 되는 곳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주피터 라이트 음. 주소가 접속이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뭔가 구글 서비스를 접속 못하게 막아 놓은 그런 조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음.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예. 그래서 그 외에 GitHub 들어가는데 막혔던 적은 아직 저는 경험을 못 했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푸신 거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와 관련된 거라서 막혀 있던 게 아닌가. 음. 네. 뭐 그런 경우에 인제 뭐 제한 없이 슈퍼라이트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이해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 저는 콜앱은 좀 이게
예. 그게 주피터이긴 한데 주피터랑 쪼끔 다르잖아요, UI가. 아 그쵸. 그래서 단축키도 다르고 뭐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쪼끔 아 불편한 느낌을 단축키도 항상 달라요? 느끼는데 예, 단축키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어. 확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익스텐션들 이런 것도 제한적이고. 아 그쵸. 그런 네. 커스텀을 할 수는 없지. 딱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것만 물론 인제 음. GPU를 쓸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쵸. 딥러닝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네 뭐 코렐 말고도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 거죠. 아 근데 딥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파이썬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 갖고. 걸로 넘어갈 거야? 글로 넘어가지 말고. 그래 갖고 콜랩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의 무료 GPU도 있고 음 프로 모델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은데 꽤 어 성능이 괜찮은 GPU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얼마나 예. 편해요. 그냥 바로 과금 설정만 하면 바로 그렇게 강력한 컴퓨팅 자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엄청 편하죠, 사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그리고 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지? 뭐라 그래야 돼? 딥러닝 모델들을 돌려야 될 때 쓰는 GPU 자원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어요. 음 그쵸.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너무너무 저렴해지고 있어서 제가 찾은 2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는데 GPU 아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 부르거든요. 예예예. 예예예예. GPU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제가 찾은 저렴한 버전 중에 하나는 RTX A6000 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네. 그 모델이 GPU 메모리가 얼마지? GPU 메모리가 얼마인지 안 써 있네요, 아쉽게. 써 있을 거야. 써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1 시간에 $2 예요. 우와. 1 시간에 $2.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H백. H백이 H백. 엄청나게 예 좋은 GPU로 지금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얘도 1 시간에 $2.4. 오. 예. 많이 그러니까 싸졌네요 지금 진짜. 근데 지금 이 정말 말한 회사들이 어느 나라 회사들이에요? 다 해외인 것 같아요. 네. 람다랩스라는 곳이랑 음. 베스트 AI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GPU만 전담으로 저렴하게 가격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같은 상황인 거죠. 음. 이곳들은 아마 거대하게 GPU 데이터 센터를 투자해서 그거 음. 갖다가 어쨌든 렌탈 사업을 해야 되는 곳들이 지금 저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아. 아마 대형 기업들이 직접 사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기업들조차도 렌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왜냐면 음. 그냥 클라우드사들 GPU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거든요, 스팟 인스턴스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음. 그런 고객들의 전담을 한 번에 받으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음. '그런 고객들이 있다.'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요즘 같아서는 수요가 그죠? 폭발할 것 같죠. 너도 나도 네네. 모델링하는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서버 임대 사업들 막 화랑기였던 것과 비슷하게 맞아요, 예 맞아요. 이번에는 인제 GPU 클라우딩 이쪽으로 화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미지 생성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생성을 얼마나 자주 빠르게 할 수 있는가 가 되다 보면 그게 애니메이션이거나 영상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음.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 볼 만하다.' 정도인 음. 것 같고 이미지 생성 쪽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모델 훈련 말고 그냥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그 응답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델링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때 너무 챗GPT 쓰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너무 아니 왜냐면 나는 답답해서 유료로 구독을 했는데도 답답해지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게 언제는 빨랐다가 언제는 느렸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드를 쓰게 되더라고요. 바드는 빠르죠. 바드는 너무 빨라서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똑같은 질문을 챗GPT랑 바드한테 같이 던져요. 네. 비교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는 한데 네. 뭐 코드와 관련해서는 결과물이 아주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질문들의 답변들은. 그래서 이제 음. 먼저 답변해 주는 놈 거를 가져다 쓰게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깝깝해서. 그래서 '아 이게 속도도 되게 중요한 이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도 그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챗GPT 그러게요. 유료 모델 쓰시는군요. 저는 이번에 그러면 플러그인 오픈했다던데 써 봤어요? 플러그인 쪼금씩 써 보고 있어요. 네. 어때요? 느려 터졌어요 아주 그냥. 너무 욕하기 잘 돼 시작했어. 결과물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드디어 되는구나.' 이런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베타인 이유가 있는 거죠. 베타라고 붙어 있잖아요 꼬리표가. 이건 아니 베타야. 그냥 아니 한번 해 보세요지 모델도 또 업무에 써야 쓰기에는 너무 되고 어려워요. 그쪽 API도 갔다 와야 되고 사실. 그렇죠. 예. 절차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뭐 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너무 신기하긴 신기한데 당장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쓸 수는 없어요 아직은. 플러그인으로 네. 상상을 해 봐도 당장 원래 한 번 질의할 거를 그 한 턴에 두세 번 정도 할 거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요. 네. 예. 지네끼리 주고받으면서 정리하고 음. 그러는 시간이 또 곱절로 늘어나는 거죠. 내가 질의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쪽 API 쪽 질의용 생성해 갖고 실제 질의 날리고 그때 응답 나온 거 갖다가 받아서 다시 생성해서 응답을 생성해서 제공한다. 최소 두 음. 번인 거거든요. 근데 뭐 음.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이 있다고 치면 최소 한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다시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더 요청한 거를 가지고 그 추가 요청을 한 걸 가지고 응답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음. 따지면 훨씬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로는 오픈 AI에서 더 구독료 높여 가지고 구독 모델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음음. 저는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절대 물리 GPU량이 부족할 거예요. 음. 예. 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예. 못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실제로 있겠네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도 MS에서 좀 커버해 주면 어떻게 안 될까? 지금도 이미 임대를 MS 많이 해 주고 있겠지만. 이미 MS의 AI와 자원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MS하고 경쟁하고 있다고요? 그쵸. MS 내에도 MS도 AI 조직이 자기네 사업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예예. 그 자기네 사업도 아. 있고. 근데 MS랑 그런 자원의 공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써야 되는 GPU 자원의 사이즈가 있는데 하 그 자원 수 음. 갖고 이미 경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긴 이제 MS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굳이 오픈 AI에 몰아주기보단 자기들이 쓸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약에 이게 의한 이슈일 수 예. 있겠네요. 누가 더 빠른 성과물을 만들어낼 거냐. 맞아요. 빠른 계약에 시스템을 의한 만들어낼 의무 거냐. 정도까지만 MS는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맞기 때문에 음. 예. 이제 그리고 단물 다 빨았다. 이런 건가? 그리고 음. 새로운 펀더멘털 모델이나 다른 장르의 모델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R&D들의 지원을 위한 리소스가 있을 거라서 그걸 상상을 해 보면 이미 지금 추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음. 이미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GPU 생산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 음. 더하기 그거 벌써 의존성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 생산 계획을 MS가 그죠. 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와 음. 있는 상태죠. 음. 아무튼 이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뭐 큰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있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세상이 달라지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음. 모르겠어요. 저의 감각에서는 '이 정도에서 한 번쯤 다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실제 지적 능력이라고 부를 법한 수준의 성장으로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 정도 혹은 지금보다 나은 정도 레벨에서 멈춘 채로 응용 프로그램 수준이 되어 버릴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아직 없는데 후자가 쪼금 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저도 뭐 비약적으로 성능이 또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만들어진 것들만 응용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플러그인들도 계속 점점 추가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것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저희 같아요. 방송에 나오셨던 두물머리에서도 자기네 맞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서 플러그인을 지금 만들고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인제 박 터지는 플러그인 전쟁이 한동안 시작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음. 지금은 플러그인으로 됐지만 무료 레벨이 될 거고 유료 플러그인이 붙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는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저 오늘 주제는 박 박사가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음. 제목에서 있다시피 "내 최애가 나랑 대화해 준다면" 이라는 주제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어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고거를 음. 소개하고 고 관련된 주제 이슈들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해요. 네. 지금 지난 김 팀장의 에피소드에서 배우들이 "AI로 생성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입장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엄청난 사람들 말고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냐.'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때 저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같은 약간 기술 우선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꺼내면서 다시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제가 지난 시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고민을 좀 해 갖고 다른 의견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고거 논의를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어디 갔나요? 제가 찾아 놓고도 지금 여기 있군요. 어 이걸 누구라고 읽어야 될까요? 카렌 마주리라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자신의 이제 영상과 음성을 가지고 학습한 AI 서비스를 냈습니다. 오. 자기 그래서 자신을? 자기 네. 자신을 그래서 음. 자기 자신을 이랑 대화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채팅이 아니고 영상 화상인 거지. 어허. 그래 갖고 그거를 제가 알기로 1 분의 1 달러 거의 그런 수준으로 받아서 1 분의 1 달러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일 왜냐면 1 분의 1 달러면 되게 비싼 건데? 1 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응. 4 주가 1,500 원쯤 하거든요 1 분에. 음. 그러니깐 근데 그건 상담이잖아. 전문 컨설팅 아 뭐 그게 사주팔자의 예 사주요? 사주팔자에 사주. 아 전화 어. 사주팔자 전화가 1 분에 1,500 원쯤 해요. 그것도 되게 비싸구나. 근데 잘 어. 생각해 보면 걔는 음. 그게 실제로 정말 쓸모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찌 됐건 컨설팅 영역이란 말이야. 그렇죠. 뭔가를 얻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네네. 그러니깐 근데 이거는 '변호사가 1 시간에 얼만가.'라고 생각하면 음. 어떤 한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데 들이는 비용치고는 매우 저렴하다. 음. 아니 근데 그거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컨설팅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분도 그런가요? 이분은 그니깐 여성분이신데 뭐 예쁜 여성분이신데 음. 이분과 대화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제공할 아. 수 아 있다라는 대화 거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라는 거군요. 그죠. 맞아요, 음. 맞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있고 컨셉은 가상 여자친구 같은 거군요. AI 그 여자친구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허 그동안도 영화 허처럼. 맞아요. 근데 심지어 아. 허는 이제 네. 음성이 없었죠. 아니 영상이 음성이래. 없었죠. 영상이 없었죠. 그죠. 예. 근데 아. 이번에는 영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더 발전했어? 더 발전했어. 그리고 아이고야. 음성 합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면 어 얼굴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위 딥페이크라고 부를 만한 것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음성 합성 기술 그러니깐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대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챗GPT-4처럼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대화 엔진 이렇게 3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어느 하나가 계속 빵꾸나 있는 전 세계의 시장에서 드디어 모든 게 조합돼서 완성되었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아마 글로벌리 아예 첫 시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마 자기 얼굴을 제공하면서 자기 얼굴과 목소리를 제공하면서 크게 사람들한테 회자된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큰돈을 버셨대요.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요? 예예예. 이게 뭐 음. '그쯤 됐구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꽤 많이 버셨나 봐요. 그 어. 그래 갖고 뭐 사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 뭐 1 분당 1 달러인데
그게 1 주일 만에 1억 원을 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아 일단은 영어만 되겠죠? 일단은? 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아니 한글이라고 하더라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이미 받아주는 상황이고 음. 음성 뭐 합성도 사실 언어를 타는 기술이 아니니까 아마 될 수도 있겠다. 곧 우리말 버전 곧 나오지 않을까. 아예 여러 말을 그냥 한 번에 커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아 음성 합성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술이 언어를 타지 않게 된 지 꽤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영어 샘플만 있어도 한글로 한다든가. 뭐 이미 음성 합성은 그전에 이미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어요. 뭐 음.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한글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진작에 있어 왔고 그리고 얼굴을 다른 걸로 갈아치우거나 아니면은 그거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벌써 꽤 있어 왔죠. 음. 그동안 이제 자유 대화 엔진이 없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챗GPT가 붙으면서 드디어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례는 아마도 김 팀장이 저번에 가지고 오셨던 배우들의 얼굴 초상권을 AI 기술로 콘텐츠 생산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의 완전히 반대편 쪽 사이드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음. 예.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번 케이스? 그러네요. 어.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것들을 쪼금 이슈를 찾아봤어요. 과거에 다른 이슈가 다 되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삼박자인 기술 중에 뭐 빠져 있긴 하지 대화 엔진이 약하게나마 빠져 있긴 했지만 어쨌든 억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투 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어 음성 합성만 갖고도 최근에 비슷한 틱톡으로 한 바퀴 유행을 탄 이슈가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네. 지금 당장 틱톡 화면을 보고 있는 그 자신에게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달래는 말을 해 주는 영상이 있고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영상이 바이럴을 한번 크게 탔어요. 아. 예. 아 근데 그래 그거는 실제로 한 것이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모델이 그 사람에게 타겟된 그 멘트를 넣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저에 맞게 서로 예예예. 다른 멘트를 해 주는 거군요, 네네. 가능해서. 물론 그게 그냥 텍스트를 넣으면 "그 멘트를 해 줘요." 같은 바이럴이었는데 바이럴이 대박이 난 사례긴 하거든요. 어 어쨌든 감정을 움직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아주 음음. 유명한 가수가 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을.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어. 그래서 그 바이럴 영상이 크게 한번 탔고 그리고 그게 또 최근 일이에요. 음성 합성 기술이 아주 완벽하다고 느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게 사실은 꽤 됐는데 이제 상업적 이용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가까워 보이는 거고 음. 실험적으로나 사용하던 무언가들에서 이제 아예 프로덕션 레벨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 것 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뭐지? 가수 대결 중에 인공지능 가수 대결 같은 거 한 게 꽤 있었어요 그동안. 예예. 그게 음성 합성 기술의 일종인데 그동안은 너무 비쌌어. 한 명 걸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면 몇천 음. 시간의 음성이 필요하다든지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짧게 해도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도 맘먹고 음성 합성 기술에 우리 목소리를 샘플로 넣으면 어 그냥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걸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음. 근데 우리야 이제 뭐 소스도 많고 그죠. 예예. 충분히 할 제가 수 이렇게 있죠. 계속 이런 웃음소리 계속 들어가면서 말할 거야 아마.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인제 음성 합성이었는데 그쪽이 아마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었던 일이고 뭐 이제 비용이 많이 싸지거나 많은 사람들 걸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음. '법적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들고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이라고 보면 동영상 생성 쪽에 특이하게 접근된 무언가가 그 뭐가 있었냐면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자기네 네. 옷을 입은 그 뭐지?
해리포터. 맞아요. 그 음. 해리포터의 주인공들이 자기 옷을 입은 것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이럴을 탄 광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박이 한번 났어요. 그거 막 우리나라로도 퍼져서 침착맨 버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친청의 버전이 있었어? 예예. 예 몰랐어. 침착맨하고 주호민 작가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어. 음. 그걸 반대로 몰랐네. 음. 근데 그게 예. 아주 그게 침착맨하고 주호민 얼굴이 딱 맞게 나오는 건 아니고 비슷한 동양인으로 만들어 낸 거였는데 예예예. 근데 인제 침착맨은 이렇게 수염 있고 얼굴 약간 위로 길고 이런 느낌의 동양인 그다음에 음음음. 주호민 작가는 이렇게 머리 없고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근데 보면 이제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근데 그리고 둘이 그것만 해도 되게 충분하지 재밌는 생각해 보면. 캐릭터니까. 그쵸. 음. 그게 그 캐릭터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보니까 예. 재미가 있는 거죠. 신기하고. 음. 그리고 그걸 만들어 냈다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생각을 해 보면. 있다는 예.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 냈다라는 게 대단한 더 재밌고 대단한 것 같고 음.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상권 그다음에 그 배우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걸 음.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얘기로 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디지털 얼굴 만들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 갖고 음. 찾아보니까 옛날에도 이미 이거 관련된 초상권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음. 옛날이라 봐야 작년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작년에 브루스 윌리스가 네. 어 무슨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얼굴을 합성해서 광고를 만드는 권리를 브루스 윌리스에게서 취득했다라고 주장하고 음. 광고가 만들어져서 나간 거예요. 네. 아 근데 촬영은 브루스 윌리스가 안 했고 안 했고 모델로 만든 영상인데 예. 예 '브루스 윌리스랑 얘기 된 거다.'라고 하고 광고가 나갔다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데 근데 그걸 브루스 윌리스가 어 뭐지? 단어가 뭐야? 그거를 부인했대요. 예.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오케이 한 적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예예예예. 그냥 불법 아닌가? 근데 이제 모르게 된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불법인가? 정말 그렇게 된 건지 아닌 네. 건지서부터 그럼 이건 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일단은 브루스 윌리스가 거짓말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계약이 됐는데 계약이 안 됐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뭐 반대는 가능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광고가 마음에 음. 안 들었으면 뭔가 '핑계 댈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저는. 아니 그래도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그 맺고서는 제작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 그걸 거짓말 뒤집을 수가 제 있나? 제가 찾은 기사만 갖고는 사실 확인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논란이 그래요? 되었다 정도에서 기사가 끝났었어. 음. 그럼 그래 뭐 갖고 소송까지 가고 하진 않고 어떻게 합의가 되는 선에서 끝났나 보네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말씀하신 문제랑 결국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음. 어 그러면 지금 법 정비가 필요한 상태냐 더하기 그다음에 어 이거를 제약하는 것이 맞냐 요 두 가지 논의를 잠깐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엇에 저는 대한 법? 초상권.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되느냐? 아니죠. 초상권 보호는 이미 되고 있는 걸 텐데 네. 인공지능 합성에 대한 초상권은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일 것인가. 그리고 초상권에 아.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가 얼굴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성 합성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음성 초상권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지금 보호 못 받고 있는 게 맞는가?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지금 지금 보호를 들어오시는 받고 있는지 분들도 못 받고 지금 있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모르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안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런 아 목 사례가 있었나? 목소리 그 자체의 초상권은 저는 모르겠고 약간 음. 유행어 같은 거에 대해서 상표권 비슷하게 등록하는 제도는 만들어지는 중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예. 네네.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모창 가수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배우 성대모사 하는 걸로 뭐 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지금 그거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건 음음음. 당연히 패러디야 하면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음. 마치 내가 그 사람인 양 하면서 하면 그거는 초상권에 당연히 침해를 받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AI 모델이 음. 어떤 연기를 했는데 이게 AI 모델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를 밝히지 않았다, 혹은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著作권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면 그 영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는 그 배우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 그 배우가 배우가 아니면, 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면 그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얘가 가져가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음음음. 또 다른 가치를. 그럼 당연히 원천 소스는 원래 배우이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초상권 음음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음성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제가 아까 공유 음성. 드린 것처럼 예. 네. 음성 그 자체 그러니까 누구 벌써 지금 뭐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생성해서 보이스피싱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음. 그러니깐 음성 생성 기술의 이제 안 좋은 활용 사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못 박을 수 있는 건지부터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어 보이스피싱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음성 생성하는 것이 합성을 하면 안 목소리를. 된다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하면 안 음. 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예. 고 단계일 것 같아서. 그러니깐 근데 음. 음성 합성하는 거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성 합성 기술이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는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음성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는가? 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브루스 윌리스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다고요? 음성은 모르겠어서요. 어. 음성은 초상권은 모르겠다. 이해가 되는데 음성은 모르겠어 갖고. 음성도 같은 원리 아닐까요? 그 음성이 그 사람의 음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당연히 인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예. 마찬가지로 그 음성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원천 소스가 다른 유명한 배우나 가수이기 때문인 거니까 음음음. 마찬가지 논리로, 예, 당연히 그 원래 목소리 주인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초상권이라고 음성권 그러니까 그리고 음성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음성권. 예예. 그거를 사용할 권리가 아니고 수집할 권리인가 봐요. 네. 그러니깐 사 뭐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는다는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찍을 수 있고 그건 초상권을 획득했으니깐 찍을 수 있는 거인 거지. 음. 근데 초상권이라는 게 그거를 사진 찍을 권리로 끝내면 그럼 그것 때문에 그걸 사용할 권리는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생각도 같이 드네요. 네. 이게 뭐 법적인 이슈라서 뭐 법을 찾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찍는 것 자체로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진 않는데, 예. 찍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는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 광장에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찍었다. 그 자체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예. 광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여기에 내 얼굴 있으니까는 사용하지 말아라." 혹은 "제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는 이제 예. 분쟁이 되고 요청을 들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이렇게 알고 어.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수집할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작권으로 넘어가서 비슷한 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한 펀더멘털 모델이라든지 인공지능 모델이라든지 생성 모델들이 그러면은 그 저작권이나 음성권, 초상권을 모두 해결한 채로 데이터 수집해서 사용한 거 맞냐? 그리고 그게 사용에 해당되는 거 맞냐?'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의 수집권은 얘기가 좀 다르겠네요.
맞아요. 왜 예. 그러냐면 저도 최근에 받았던 다른 판례들이나 사례들 중에서도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을 지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음. 사람들이 집을 밖에서 사진 찍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쵸. 그거는 대중공개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걸 막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걸 네. 사진 찍는 게 위법이지 않아요. 근데 내부는 위법이에요. 내부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개인정보의 영역이라서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관리 영역이 달라서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면 건물 내부는 관리 책임자로서 주인이 포함돼요. 근데 건물 음. 외부는 관리 책임자가 아니긴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도난 사고의 책임이 주인에게도 있어요. 왜죠? 그 내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다. 예예예. 그 그래요? "너의 공간이잖아."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밖에는 법으로 따져보면 밖에 거는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음. 근데 인터넷 텍스트가 그런 성격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음. 인터넷에 있는 것 중에 가져가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공간의 분리, 그러니까 '이거는 내 공간입니다.'라는 분리가 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게시글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일부는 나만 볼 수 있거나 내 친구만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음음. 어디는 구독자들만 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음음음. 레벨까지 공개할 거냐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인제 그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만약에 모두에게 공개가 됐다 그러면 모두가 다 수집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음음. 그걸 복사해 갔다고 문제 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비공개해 놓은 걸 긁어갔어. 이거는 인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여기에 이제 저작권이 같이 또 끼게 되는데요. 저희 블로그 글 쓰면 그 블로그 글에 라이센스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용에 대한 고지를 한 셈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개적으로 글을 썼지만 그 콘텐츠에 대한 사용 라이센스에 대한 고지를 통해서 "너 이거 가져가는 건 안 돼." 혹은 "가져가는 것만 돼." 같은 고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활용은 못 해." "고치는 건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거기에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 "로봇이 사용하는 건 안 돼." 음음. "학습에 사용하는 건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럴 수 있죠. 아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인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챗GPT를 만들 때 GPT 모델이 텍스트를 굉장히 많은 웹페이지에서 가져왔을 거다. 당연하잖아요. 어디서 음. 가져왔겠어요, 그 텍스트를. 예. 맞아요. 그래서 약관을 개정해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음. AI 모델 개발하는 용으로 "우리 데이터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관을 만들어서 추가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저 봤던 것 그죠? 같아요. 네.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커뮤니티 뭐죠?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 같은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쿼라? 쿼라 말고 더 쿼라 많은 말고? 콘텐츠 말고 더 신변잡기 많은 거. 아무튼 비슷한 레딧? 커뮤니티에서도, 레딧. 네. 레딧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택 오버플로우랑 거의 같은 기조로 "AI 모델 생성용으로 우리 데이터 갖다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음음. 두 번째로는 그거를 돈 받고 팔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API를 만들어서 훈련용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쪽으로 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인제 혐의가 있는 거죠. 혐의. 왜냐면 이게 장사가 될 수 있잖아 이제. 어. 앞으로 많이들 그렇게 시도를 더 많이 할 거고, 이제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테니. 음. 음. 그러게요. 음. 고민스럽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깐 음. 어 사실 제가 느끼기에 방금 말한 것 중에
그 플랫폼이 직접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네. 그걸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미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너가 우리한테 올리는 플랫폼 텍스트나 콘텐츠에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라고 시작해야 돼요. 음. 가입자가 그걸 가져다가 판다는 것에 동의를 했는가? 그쵸. 그러니깐 어. "너의 콘텐츠 권리는 우리 나한테 있고 우리가 대표로 관리할 거야."라가 돼야 그다음에 방금 그 사업이 유의미해지거든요. 음. 이거의 특이한 지점이 사실 트위터긴 해요. 트위터는 그간 좀 지금 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뭐지? 데이터 API를 판매할 때 어 원래 텍스트 그 자체는 전체 공개였어요. 음. 그러니깐 처음에요. 데이터 예예. 그래서 예전에요? 데이터 네. API의 판매가 데이터의 판매라기보다는 그 데이터 수집. 제공업 제공의 판매를 한 거예요. 음. 음. 그쵸. 복사해 가고 싶으면 복사해 가도 되는데 우리 어어어. API 쓰면 편하게 복사해 갈 수 있으니까 "돈 내고 요 툴을 쓰세요." 요런 식의. 예예예. "크롤링 하는 거야. 너네가 알아서 하고 API 쓰는데 음. API는 제약이 있어. 근데 돈 내면 잘 가져가게 해 줄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네. 애들은 어 뭐지? 그 콘텐츠 생산의 결과물을 자기네들 거라고 사용자와 계약을 하는 사용 계약이 끝나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마냥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다. 그리고 음. 어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체 공개 데이터 정도만 하는 게 한계가 아닐까.'라는 뭐 의심 아닌 의심이 저도 하나 들고 그거랑 음. 비슷한 문제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만들 때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이버 왜냐면 블로그 이런 데 있는 글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셋이 있는 셈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쵸. 네. 근데 하이퍼클로바 학습을 할 때 "그 데이터를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딱 느끼기에도. 음. "내가 음. 그럴 것까지 허락한 적은 없는데?"라고 시비를 걸 음음음. 수 있다.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음. 공개 데이터만 썼나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음. 예.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 텍스트를 생성해서 게시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예.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약속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웹에 있는 음음. 텍스트 중에서 어떻게 약속한 것들까지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렇게 음음. 룰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인제 음. 문제는 GPT는 그런 걸 안 따지고 다 가져온 것 같다라는 인제 의심을 받고 의심이 있는 드는 거죠. 것이고. 왜냐면 예. 이제 암기하는 대답이라는 게 티가 날 때가 있으니까. 그쵸. 아무튼 생활 부선식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박 박사님처럼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해석 좀 해 모르는데 주세요. 예? 아니 앞에를 쪼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 예예. 네. 박 쓰시다가 박사가 그런 오타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죠, 그죠, 거군요. 그죠. 아. '이런 챗GPT 같은 맞습니다. 놈을 봤나.' 이런 느낌이죠. 음. 네네. 아이고. 그 음성권에 관련돼서 음성이나 저작권에 권에 관련해서는 저도 쪼끔 찾아본 바에 따르면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생산자 그러니까 초상권이랑 음성권은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그걸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건 생산자 몫이거든요. 찾아보면 라이센스, 저작권은 생산한 쪽에 생긴대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요. 초상권은 음. 찍힌 사람에게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 그래서 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어. 사진을 찍을 때 찍을 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네. 초상권을 아. 근데 그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어떤 네. 배우를 아주 멋있게 찍었어요. 작품 사진을 만들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사진의 주인공 그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진사가 갖게 음음. 되는 거지만 맞아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얼굴은 내 얼굴이니까 초상권은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그래서 사진을 팔아서 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사진 작가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라이센스로 아 거는 게 배우가. 아니고. 예예예예. 배우가 어. 사진사에게. "너 어. 사진사 그걸로 돈 벌 거면 뭐 그 초상권 쓰려면 나한테 돈 내놔."라든지. 그럴 수 있겠네요. 예예. 어디 그 사진을 어디에 활용할 거고 어디까지 쓸 거냐도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사실 '법적인 정비가 추가로 필요한가?'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긴 해요. 다시 또 돌아가서. 음. 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도 충분히 예 선을 만들어 낼 수 있네요. 네네네. 이게 음. 그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미 있었던 분쟁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어. 그러면은 아 그 인터뷰 영상을 사용하는 거는 초상권이랑 음성권을 획득하고 나서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상권이랑 음성권을 획득했다는 동의나 거래가 있어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래요. 음. 음. 근데 그래 갖고 아마도 인터뷰에 동의를 하고 "이게 방송에 나갈 겁니다."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 네네네. 응했다는 것 자체로 그 '암묵적으로 초상권과 음성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 이게 불거져서 다툴 좀 더 문제가 되는 강조되지 건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음. 분쟁이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의료 관계자인데 자기의 목소리가 음성 변조 없이 나갔다.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했는데. 음성 변조를 할 줄 아. 알았는데 라면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죠. 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음성 변조를 안 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 업계를 까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알고 인터뷰를 했다면 '당연히 음성 변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서로 명확하게 해야지. 암묵적인 건 뭐든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음성 변조를 당연히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예. 업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형태의 무언가라면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할 거라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당연히 변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건 음.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긴 했나 봐요. 그래서 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있어 네. 갖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졌어요? 그거를 거기까진 몰라요. 한쪽에서? 그것 때문에 싸운 아 사례가 그래요? 있다까지 봤어요. 예예. 시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예예.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음. 뭐지? 음성권이랑 초상권 침해도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가나 봐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예예. 네.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러면은 '법을 정비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는 같아요. 음음. 음. 그리고 어 비슷한 걸로 AI의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는가라는 관점에서 저도 몰랐는데 저작권법에 이 콘텐츠 창작물 쪽은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대요. 맞아요. 예. 몰랐어. 그래 갖고 AI가 생성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대요 아예. 자기 스스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대. 그러니까 미국 작가협회도 그런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예. 어 어 못 알아들었어 사람이 정확히. 손을 생성한 것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음음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AI로만 만들어진 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음.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음. 법인과 같은 그런 게 아직 없잖아요. 뭐 로봇인이라든가 AI인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없죠, 존재하지 없죠. 않는 대상인 거지. 존재하지 음음. 않는 대상이니까 권리를 줄 수도 없는 거지. 권리는 음. 사람한테만 못 주는 거고 사람한테만 줄 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러네요. 인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건 내가 생성한 거다.' 혹은 최소한 '내가 AI 통해서 만든 다음에 수정한 거다.' 정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권리인이다.'라고 전달하는 게 되지 않는 이상 AI가 생성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무수히 많은 챗GPT 갖다가 만들고 있는 책들은 저작권이 없는 책인 거지.
그런 논리가 만약에 전혀 손을 안 댔다면 그 그니깐요. 생성된 그 왜 그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에도 예. 저작권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미드저니로 생성을 한 다음에 리터칭을 했다 사람이. 그러면 음음. 인제 거기에는 인제 어떤 자기만의 창작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음. 네. 근데 손을 아예 안 그렇구나. 댔으면 그걸로는 인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상권이랑 재산권 뭐 그다음에 저작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개 맞물려서 이제 그것 때문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전 지구적으로 침해당했어 지금. 그렇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어. 누가 이걸로 뭘 만들어서 돈을 벌잖아. 그것도 그니까 떼돈을 벌고 어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예예. 거기에 그러니깐 분명히 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배가 아픈 예. 거지 지금. '이놈들 봐라.' 약간 이렇게 된 거지. "누가 그러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아 진짜 웃긴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저작 뭐 배우협회가 말하고 있는 뭐지? 초상권을 침해해서 배우 침해는 아니겠지. 배우협회 쪽의 주장은 심지어 배우가 초상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생성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고 음. 예. 어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이슈를 찾아본 상황에서는 어쨌든 '배우가 허락한다면 될 수는 있겠다.'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맨 처음의 사례처럼 배우 입장에서 돈 벌 기회라면 상황에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계약의 문제인 거고 맞아요.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쓰는 걸 허용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문제지 그 음음음. 자체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큰 배우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게 생성으로 나온 자기의 대화라고 할지언정 그 이미지 관리하는 이슈가 있어 갖고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전에 한번 제가 사업 아이디어로 뭘 한 적이 있냐면 지금 왜 지구 오락실이라고 TVN에서 나영석 PD가 만든 그 예능 콘텐츠 중에 그 안에 예능 안에 있는 캐릭터인 토롱이라는 애가 있어요. 음. 토끼. 예. 근데 그 토롱이가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오. 음. 그래서 그 콘텐츠에 나왔던 아예 그 SNS를 그 예능 콘텐츠에서 활용하거든요, 사용하는 걸로. 음. 근데 그게 밖에 사람들이 보여 그게. 공개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먼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능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겠네요. 음. 인스타가 먼저니까. 네네네. 음. 인스타를 에 나오는 텍스트가 뭐지 사진이나 이런 거 갖다가 게임에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네요. 일어나는 타이밍에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 거죠. 아. 그러고서 나중에 편집이 돼서 예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옛날에 뭐 했었냐면 뭐 아이디어 사업 냈다가 어 뭐지 PD 쪽 사람들한테 거절당한 게 뭐냐면 그 드라마를 네. 주 스토리 라인이 있고 부 스토리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 스토리 라인을 굳이 영상에서만 담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음. 갖고 SNS로 그 캐릭터들끼리 대화하는 SNS가 공개된 채로 있으면 그리고 그 뒷얘기 실감나게. 예예. 영상에서 나오지 못한 뒷이야기들이 그런 대화로 SNS에서 활용되면 재밌겠다. 바이럴도 타고. 재밌네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거랑 연결한 콘텐츠가 다음번 영상에 나오고 이러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이 생산돼서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대요, 음. 배우들에게. 음.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물론 그 거부감이 이제 한참 지나가면 없어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보셨던 최초의 그 23 살이야 심지어 그 여자 인플루언서는. 한 일 주일에 1 억을 벌었대. 세상에. 너무 부럽다. 아무튼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속 보면 시간이 지나면 배우들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이 직전에 여러 가지 선택들의 기회가 남아 있는 상태긴 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TV만 나오던 음. 사람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뭐지 흐름이 무너지거나 대세가 되는 흐름이란 게 생길 텐데 뒤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빠르게 무너질 분야가 이제 뭐지 거기예요.
뭐지? 아이돌이에요. 음. 아이돌은 이미 그렇죠. 유료 채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미 컨셉으로 잡았죠. AI 세계에 살고 있는 자기 아바타가 같이 있는 음음. 거 자체가 팀 컨셉이니깐 그 네. 아바타가 챗GPT에 붙어서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만으로 혹은 지금의 사람으로 한다는 컨셉이 뭐 계약상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음. 음.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박 박사가 얘기한 그런 문제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더글로리가 인제 끝나고 나서 인스타에 문동은 계정이 있고 박연진 계정이 있어 가지고 서로 막 인스타에서 다툰다. 그거를 중계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실감나게 보고 재밌어하고 댓글도 달고 막 이렇게. 음음음. 그러면 그 작성하는 텍스트를 연예 기획사에서 에이전시에서 검수를 하면 되잖아요. 검수를 하든가 본인이 검수를 하든가. 그러고 그러게 나서 말이에요.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만 송출하는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계약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것도 음. 매체의 일종이고 어떻게 나갈 거냐 그리고 그전 사전 검수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가편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유튜브 쪽에서 유튜브나 영상 쪽도 가편집을 먼저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해 아. 보면서 예. 근데 저희도 해 보면서 느끼지만 가편집을 보내는 행위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피드백을 받는 행위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러니깐요. 그래 갖고 예. 그거를 일일이 검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냥 음. 자기 마음껏 하고 나가는 걸 맡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부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일이다 그러면 시스템화될 테고 검수하는 그쵸. 것까지.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 맞아요. 빠른 예. 시간 안에 검수해서 아웃풋까지 편집까지 해 가지고 나오게끔 될 테니까 음음. 예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그럴 예를 수 들어 있지 않을까요? 예.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 또 이슈 탄 것 중에 뭐 브루노 마스가 한국 음. 아이돌 가수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럼 지금 맞아요, 맞아요. 당장이야 뭐 거부하겠다는 얘기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유명한 여러 전 세계 내가 인제 가수 입장에서 여러 전 세계의 유명한 뮤지션들의 카피 음악을 내가 순식간에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면 뮤지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눠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노래 100 어. 곡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중에 대박이 1-2 개만 나와도 그 일부 커미션 내가 받는 건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나한테 검수 받아서 커미션 나눕시다. 이 전략을 취하는 인제 에이전시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런 시장이 그러면 만들어지고. 그 초상권 협회가 필요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중개해 주는 이런 실시간 일들을. 중계도 해 주고 검수 대행을 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오픈 소스의 라이선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1 단계, 2 단계, 3 단계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초상권에도 그런 여러 레벨의 권리 설정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계약할 때 같아요. 그중에 몇 번째 버전을 우리는 취합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뭐 그런 음음음. 식의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음. 재밌네. 그 뭐지?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한 개 딱 남아서 고거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배우협회 쪽의 그 거부에 대해서 그때 김 팀장이 얘기했던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업계에 들어왔거나 뭐 주니어적인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김 팀장도 사실 그거에 대한 다른 주장은 없었고 "그건 어떡할 거냐."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그래서 '김 팀장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먼저 하고 제가 새롭게 든 생각이 있어서 고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질문이 뭐죠 그래서? 어 그러니깐 저 원래 주장 그러니깐 "배우협회는 쓰면 안 음. 된다."라는 정책을 취했는데 저희 네. 주장은 그거였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막히기나 할 일이냐.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에서 음. 끝났는데 장려하면 좋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을 잘 적응하거나 어쨌든 돈 버는 걸 갈 수 있을 텐데 최소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그걸 견뎌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 팀장은 음.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 혹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야.'까지는 맞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느 흐름으로 갈 거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음음.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을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박 박사가 얘기한 거는 그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사례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생성 모델에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 그 음음.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사람들 말고 무명 배우, 무명 가수들은 이런 생성 모델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엄청 넘쳐나게 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필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로 이미지 찍어내듯이 새로운 배우 얼굴을 조합해서 그걸로 연기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무명 배우를 양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연기 잘하는 새로운 마스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네. 음. 그러면 그걸 오케이 해줘 버리면 그리고 배우 협회하고 제작사 협회가 그걸 오케이 생성 모델 얼마든지 쓰세요가 되어 버리면 인제 무명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쵸? 생각해요. 예. 너무 편하잖아요. 그 연기 잘하는 배우를 찾을 필요도 없어.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 그다음에 목소리나 컨셉이나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만 하면 배우가 만들어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배우 섭외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리스크도 크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연기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갑자기 하풍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도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음음음. 그리고 이거를 막아야 되나?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모르겠어요. 음. 자기의 얼굴과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것도 되지. 저의 경험치로 남진 않지만 당연히. 음. 음. 그렇게 할 수 그런 있게 되는 서비스도 할 수 있죠. 걸로 예. 그걸 지금 이번에 겪었으니까. 음. 아니 뭐 그리고 더 나아가면 드라마도 지금은 하나의 스토리를 모두가 다 보지만 드라마 스토리라인도 개인화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문구가 이 사람의 평소 인터넷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음음. 시나리오나 배우의 성격도 이 사람의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생성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좀 논리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왜? 이런 콘텐츠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걸로 유명세라는 게 생기긴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만의 것 이것도 소중한데 그것도 시장이 있지만 예를 들어 더 글로리야.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본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라는 게 콘텐츠의 파워가 될 텐데 아니 그거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게임 그리고 결말이 있죠. 네네. 예. 그렇죠. 게임에 따라서는. 근데 음음. 그 다양한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있고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그래서 그 결말을 바꿔보기 위해서 게임을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니까 드라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사실 넷플릭스에서 비슷한 시도 하긴 했었죠. 왜 리모컨으로 맞아요. 버튼 누르면 시나리오가 스토리가 달라지는 식의. 근데 그것도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몇 개 선택지 중에 하나밖에 못 하는 식으로.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생성 모델을 도입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어 음. 버리면 실제 배우는 점점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 배우가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게요. 생성 그 모델 쓸 비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아마도 배우가 자기의 네임 밸류를 만들어낸 다음에 생성 모델로만 연기를 한다거나 같은 프로세스가 잡힐 그게 수도 배우 있겠네요. 입장에서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한 번 빵 뜨고 나면 집에서 놀아도 돼. 아니 근데 이미 한 번 빵 뜨면 일하지 않아도 놀아도 되긴 해요. 물론 그 아주 뭐 초특급 배우 중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촬영장에 나가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인제 그것마저도 진짜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늙지도 않잖아. 근데 젊었을 때의 연기, 젊었을 때의 표정 이런 거 그대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배우 음. 입장에서도 뭐 좋을 수 어떤 배우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가상인간 에이전시 같은 사업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음. 가상 배우 예. 예를 들면 뭐 24세 박찬혁이라는 배우가 있는 거지. 음. 응. 음. 그냥 그걸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생성 모델은 그래서 이런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시킬 수밖에 없는 도구인 것 같고, 음. 예,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해 주나 못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한다. 이 도구의 특성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발자들도 이제 점점 만약에 이제 아주 실력이 좋은 개발자들이 신입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 몫을 하다 보면 신입 개발자 채용 안 하게 되고, 그럼 신입 개발자들이 더 이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 중급으로 양성이 안 되고, 그럼 시간이 나중에 지나 버리면은 중급 개발자가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아주 초짜랑 아주 실력자만 남는다. 이런 식의 위험들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델이 음. 지금까지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없었을 때의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엑셀이야. 엑셀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초보자 시장이 있어서 더 쉬운 일들만 있는 시장이 있어서 엑셀을 그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 경력을 거쳐서 시니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옛날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엑셀을 잘 네. 써야 되는데 무지하게 잘 쓰고, 그 정도 니즈가 아. 있으면 그 학습 자체가 그냥 안 일어나요. 극단화됐다. 예예. 그리고 주 그 양극화됐다. 근데 그 잘 쓰는 단계로 갈 때 주니어 단계라는 게 굉장히 짧다고 해야 될까요? 음. 이미 고도로 써야 되는 분야에서만 쓴다 같이 돼 음. 버려서 주니어 학습을 아예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 음. '어차피 못할 거 안 해.' 그죠. 이런 예예. 수준으로 가 있다. 예. 그죠, 그죠. 그래 갖고 그냥 그 아마추어리즘이 있는 그냥 다른 장르, 그다음에 전문 배우 장르라는 식으로 아예 양극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그러고 있고. 아, 배우 시장도 그런 식으로 양극화돼서 서로 다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예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원래 배우가 연기를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시장은 큰 덩어리의 시장이었고, 다 거기서 그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니치 시장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프로세스를 밟았던 것 같고, 그거의 대표가 연극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그게 연기 실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등등등의 이슈가 있죠. 근데 지금 어 그렇게 새로운 무명 배우를 발굴하거나 등등등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으로 자기를 단련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거나, 나의 아니면 필요 없는 일부 시장이 생성되거나 같은 음.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연극과 영화가 분리되듯이 음음음. 드라마 배우 내에서도, 뭐 그죠. 넷플릭스 드라마 배우 내에서도 생성 모델 중심의 시장과 생성 모델의 초특급 배우 시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성격의 배우 시장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죠, 그죠. 장르가 만들어지겠네요, 장르가. 서로 다른 장르가. 분리된 장르가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사람이 찍은 드라마, 이거는 AI가 찍은 드라마,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되려 AI의 생성이 들어간 드라마가 제작비가 훨씬 비쌀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음. 초창기에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 나중에 배우 가서도. 나중에 갔어도? 왜냐면 왜요? 예. 방금 말한 것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는 형태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형태가 돼 버리면 더욱더, 그러면은 볼 때마다 생성해야 될 거거든요. 아, 다양성을 폭증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죠, 그죠.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그쵸, 될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러니깐 아하. 지금 우리는 상상 못하는 다른 일들이 아마 영상 생산 그럴 콘텐츠 수 내에 있겠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생성 모델이 있는 채로 일하는 방식은 완전 다를 테니까, 맞아요. 예, 완전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것도 하던 거 그렇고. 말고. 음.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런 무명 배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모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배우들을 써야 되는 PD 쪽 라인이나 소프트 랜딩을 위한 기금 조성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당장은 당장은.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거부할 건 알아보실 수 아니고 있게. 어 거부할 건 아니고 네. 사용료를 그 생태계 내에도 같이 내야 된다. 같은 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생태계 내에 음. 같은 구성원들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자금 정도는 자기들이 아끼는 거의 일부 정도라도 내야 되지 않나. 뭐 예. 당장은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뭐 생계라든지 음.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로 전환되거나 하는 그런 음. 뭐 전환 비용 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생성 모델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 있는 조직은 수익의 몇 %를 일자리 음음음. 전환하는 데 써라. 그죠, 제공하는 데 그죠. 써라. 이런 식의 맞아요, 그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긴 한데. 뭐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분위기가. 예 합의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전에 뭐 애플이나 구글에서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줄여 나갈 때 그런 음음.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코딩 교육을 무료로 뭐 몇 개월간 제공한다든가 그죠, 그런 그죠, 식의 그죠. 시도를 했다고는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교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같은 그렇게라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라도 예예. 인간적으로. 나라에서 음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모델 사용세 같은 걸 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법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수 그때 있겠네요. 이제 네. 돌아가서 이거는 그걸로 가게 돼요. 다시 기본소득 얘기를 할 수밖에 기본소득으로. 없게 돼요. 예예예.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그렇죠. 분야 한정에 대한 기본소득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네. 음. 아무튼 뭐 음. 이영빈 님께서 지금 모두 위원에 제기하고 네. 계시고 계속 저희 데이터올릭 방송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해요. "사람이 감사합니다. 배우인 드라마에서 AI 배우는 어떻게 연기할까?" 이런 상상이 드네요. 그러게요. 아마 지금 3D 영상을 굉장히 CG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제작 현장 같은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음.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앞에 뭐 사과 같은 거 놓고 연기하고 그런대요. 볼 대상이 뭔가 있어야 되니까 눈 맞아요, 초점을 맞아요. 맞출. 예.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컷 잘하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이건 맞아요. 사람이고 이건 AI야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마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 그리고 특 지금도 음. 이미 그런 뭐 아바타 같은 영화들 보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실제 더 이제 '완전 대체될 어. 수준인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음. 거기에 음. 콘텐츠 생산 자체도 그러니깐 스크립트 생산 자체도 이제 '될 것 같다.'가 돼 버리니깐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고. 네. 되죠. 성격만 잘 세팅해 주면 그런 성격의 캐릭터가 할 법한 행동, 대화 내용 이런 거 다 만들어 주니까요. 맞아요. 그 그러니깐 사람이 입을 법한 뭐 옷 스타일 이런 거 다 만들어 주는 그런 작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가 할 법한 말 중에 자기 맘에 드는 거 고른다거나 만들어진 그죠. 거를 좀 조정해서 재학습시킨다거나 같은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작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겠죠. 그쵸. 아니 예. 시나리오 작가가 굉장히 엄청난 그 전문성을 갖춘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독창적인 스크립트를 짜내는 작가 뭐 이런 그죠, 그죠. 사람들의 수요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음음음. 그리고 그 자체로 가면 여전히 이런 AI 도구들은 결국에는 도구다. 칼인 거다. 음. 어떤 주체가 아니라 음. 같은 얘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벌써 아마 많이들 네.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깐요. 네. 저희 다음엔 10 떠드는 시에 할까 사이. 봐요. 어 9 시는 시간이 애매할 수 예예. 있겠네요, 9 시면. '아홉 시는 시간이 애매한가?' 이 생각이 오늘 하면서 그럴 좀 수 있죠. 들었어. 네. 마음 예예. 편하게 보통 이제 넷플릭스 타임 아니에요? 10 시? 그래요? 몰랐어. 자기 저 전에 한 편 보고 자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예. 넷플릭스를 안 봐 갖고. 이제 뭐 육아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네 보통 '자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만 보고 자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 타이밍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나? 아니 넷플릭스를 그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이겨낼 수 있나? 경쟁사가 넷플릭스 드라마인 거야? 어. 라이브를 아니 하면? 옛날에 제가 강의를 저녁 타이밍에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몇 주간 네네. 걸쳐서.
근데 네네네. 그때 우영우가 방영할 때였어. 그래서 대박이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영우를 안 보고 여기 와 있다고. 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아 되게 이겼어, 중요한 이겼어. 네. 그니까요. 네.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만 겨우 이런 라이브 방송 볼 수 있는 거다. 네. 너무 웃긴다. 지금 지금 요즘 또 뭐 뜨나요? 택배기사 뜨던데. 아 그거 안 보고 지금 몰라요. 큰일 났다. 몰라. 물론 그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네. 아 그 뭐지? 전에 그리고 또 뭐지? 제가 컨텍스트 아 컨텍스트 그치. 그 언어 모델이 컨텍스트 러닝을 한다."라는 소개를 네. 하면서 컨텍스트가 길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 안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라는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컨텍스트가 100K 토큰까지 확장됐대요. 100K? 예. 100K면 여기 심한 다행히 저번에 그때 그래 갖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분량이다." 이거 얘기한 거 잘못한 것 같아 갖고 요거 소개 때문에 아 얘기하면 토큰량. 네네. 예예예. 100K는 6 시간 정도의 오디오 혹은 위대한 개츠비 전권이 720 72 72K 토큰이래요. 위대한 개츠비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한 예예예. 번에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이? 네네네. 그러니깐 오. 아마 몇 편 정도 몇 시리즈 정도의 드라마 시나리오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한 큐에. 네. 오. 그러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시나리오 작가가 각각의 캐릭터들을 이제 캐릭터를 할 수 있죠. 입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대화를 해라."라는 식으로 작업을 얘가 하는 게 진짜 앞에 현실인 거지. 에피소드의 맥락을 다 알고 대사를 칠 수 있는 그죠, 그런 그죠. AI 배우가 맞아요. 나오는 거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충분하겠네요. 예. 그러기에 충분하다 벌써. 아니 심지어 마블 전체 시리즈를 다 꿰고 있는 캐릭터도 나오겠네.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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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그쵸. 음. 그러면은 시나리오 특히나 이제 마블의 최근의 영화 작업들은 과거 시나리오들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채로 작업하는 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걸 예. 즐기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그중에 음. 어떻게 조합할 거냐가 사실은 마블 영화를 만들 때 되게 큰 의사결정이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깐 소위 마블 빠인 사람들이나 콘텐츠 생성에 만들 수 의사결정을 가질 있고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러겠네요.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물어보면 빠삭하지 되는 않은 신인 작가가 와도 음. 과거 스토리랑 잘 연결되는 새로운 스토리 만들어낼 수 있다. 그쵸. 그거를 세계관을 다 물어봐서 알고. 해결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거지. 음. 아 참. 아니 이게 저 몇 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참 100K는 제가 논문 본 신기해요. 지도 1-2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음. 근데 벌써 100 상용화된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렇게 되나 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참. 좋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방송 소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김 팀장님 어떠셨나요? 네. 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고 기대되는데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서비스도 새로운 거, 신기한 거 계속 나오고 예 음음. 기술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진짜 '언젠간 나오겠지.' 싶었던 것들이 지금 막 쭈루룩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소비자로서는 '재밌다. 신난다. 재밌는 불구경하는 느낌인데' 근데 나는 소비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일부 창작자이고 일부 음음. 콘텐츠 창작자이고 또 뭔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인데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 일자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너무 빠른 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작가협회 작가 노조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노조들의 반응도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고 그렇다고 저게 답이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음. 생각이 매번 드네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진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당장 맞아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오늘 네. 이슈만 해도 사실 이 아이디어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주 그쵸. 옛날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너무 당연히 했으면 하는 무언가였는데 드디어 정말 그 불편한 골짜기를 넘어가서 진짜가 될 법한 수준이 돼 버린 거지. 그니까. 그게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리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왔다. 그래서 계속 생각할 겨를 없이 새로운 게 먼저 나온다.
예. 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다가 분명히 뭔가 사고가 날 거예요. 큰 아 그럼요. 사고가 몇 번 당연합니다. 터질 네네. 거고, 그러고 나서 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급하게 법제화가 된다든가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논의가 출발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 우리가 음. 갑자기 "자 모여 앉읍시다." 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겨야 '이걸 어떻게 일단 해결하지? 다음 문제 어떻게 막지?' 하면서 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뭔가 사고가 곧 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그러게요. 드네요. 네. 아니 저도 그쪽 입장이었는데 김 팀장이 그렇게 아. 얘기하니까 '아니 그 사고 그럼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그죠, 그쵸? 그죠. 그리고 네. 그런 기술의 변화에 사실은 계속 약한 사람들만 타격을 받으면서 법 정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음. 그 아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원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꺼내고 나서 그 "기금 조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끝까지 끌고 온 거였어요. 음. 음. 그렇군요. 네. 결국에 할 말이 그거였거든 생각을 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대안은 딱히 안 떠오르고 음. 물론 직업 인제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 네 생성 아니면 AI의 영향으로 네 음 직업을 잃게 될 분들을 위해서. 뭐 심지어 '새로운 필드를 발굴한다든지 같은 걸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이제 국가 기반으로 동작할 때 뻔히 실패하는 것들을 봤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맞냐?' 같은 고민도 같이 들고 음.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가 레벨에서 직업 재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네. 그걸 아카데미들 잘해 놨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잘해 놨더니 그걸 체리 피킹한다, 어뷰징한다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이란 말이죠. 음. 음. 그러니까 마냥 능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넘어가서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깐 이게 '미래에 쓰이는 직업이 맞기는 한가?' 같은 걸 가지고 실험적으로 해 버린다든지 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막상 그걸 또 진짜 맞냐는 잘 모르긴 해요. 모르겠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얘기가 딴 데로 또 이어지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어떤 필요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분들한테 일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는 드려야 되니까 일부러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교육도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직업 전환을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음음음. 일단은 활동하실 수 있게 해야 되고 예 음. 사회와의 연결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오시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뭐지? 국가 기본소득고가 아니, 아니 '국가가 제공하는 게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다르지 않죠. 이 자본주의를 떠받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뿐이죠. 예. 풀싹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그 음.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있는 필드에 가게 됐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예. 그러다 영향이 보니까 있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그 진흥하는 필드에 있어 본 적은 전 이번이 처음인데 음. 그전에는 진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라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잘못되지 않았어.' 이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는 수혜를 받는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네. 맥락인 거잖아요. 지금 이 그쵸. 사람들을 그렇죠.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부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건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 당연히. 근데 어느 그렇죠. 정도의 그리고 또 심지어 정책 쪽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시도해 그냥." 그래 놓고 음. "비효율이 있으면 비효율을 수정한다."라고 다음 정책으로 가더라고. 음. 음. 왜냐면 어차피 답은 모르는 거니까. 그죠, 모르는 그죠, 그죠.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맞아요. 안 할 수는 없는 처음부터 것이고. 제대로 하기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지점이고 '아 지금 다 같이 그거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쓰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어떤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업이 아니니까. 음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직업을 만든다고 한들 잘못된 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 음. 고것만 선별하면 되죠. 그중에서 누가 제일 필요한가. 음음음. 음. 그 부분 그 할 얘기 되게 많네요. 지금 얘기 꺼낸 거 보니까. 네. 그 왜냐면 그 이게 선 사회 예. 제도랑 연결이 되는 문제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생각하면 주 되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국가가 그 선별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는 해요. 음. 음. 할 얘기가 많지만 그쵸. 이건 너무 네. 많아. 네. 나중에 온 토론하는 것으로. 네. 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네.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죠. 네. 그 저기 들어오신 분들께 마지막 얘기 하나 하면 제가 굉장히 이번에 많이 참고한 내용은 어도비에서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의 FAQ 그러니깐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가 있어서 자기들의 네. 생성 AI에 대한 관점에 대한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댓글로 음. 우선 드렸어요. 아마 이거 공유하면 본문에도 올릴 텐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렸고요. 네. 어 저희 뭐 아예 채널 이름을 바꿉시다. AI 올리고로. 안 돼요. 이거 AI 제 생각엔 이래요. 지금은 AI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는데 좀 지나면 이제 안 쓸 거야. 그러면 우리 다 별 쓸 홀릭으로 모두가 바꾸자. 다 AI를 그냥 일반적으로 쓸 텐데 뭐 굳이 AI라는 말을 붙일까? 뭐 금방 그것도 맞죠. 지나갑니다. 예. 데이터도 지금 컴퓨터라는 이미 그러고 단어가 있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 같 예? 뭐라고요? 데이터도 이미 그러고 있지 않아요? 데이터도 이미 그렇죠. 예. 맞아요. 저 데이터 올드한가? 올드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최근에 주제 고민할 때 음. 데이터 필드라는 곳에 소식이란 게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 되더라고요. 너무 일반화돼서 어. 특정할 수가 없어 너무 일반화돼서. 예. 제가 찾는 건 결국엔 다 기술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음. 뭐 예를 아니야. 들어서 클래식이 되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로 관련해서 질문 주시거나 의견 주시면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네. 방송은 저작권, 그다음에 음성권, 초상권 등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었고 각자 다 저희가 전문성을 엄청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잘못 얘기한 게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 같이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쳐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